자, 이게 별과 우주인데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것이 우리 태양계에 대해서 배웠다. 그치? 그래서 태양계에 있는 행성,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그래서 우리 먼저 지구하고 달에 대해서 배웠고, 위성, 지구, 달. 그 다음에 행성과 태양에 대해서 배웠지. 그럼 이제 지금 우리 이제 중3 파트에서 뭐냐면은 태양계를 벗어난 우주에 대해서 배울 거야. 우주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통합과학 1에 2단원 1단원이 있긴 해. 근데 1단원 아주 기본적인 거라 원래는 1단원인데 그게 이제 작은 게 하나 들어가서 2단원에 바로 우리 빅뱅 우주에 대해서 배우면서 별의 우주에 대해서 나올 거야. 자,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 뭡니까? 태양이에요.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 거, 별, 다르게 표현하면은 항성이야. 그래서 요 성이 별성자거든. 별. 자, 그러면 우리가 행성도 별성자를 써. 위성도 별성자를 씁니다. 해성도 별성자를 써요. 그러면 봐봐. 항성도, 행성도, 위성, 해성. 자, 요 성이 전부 다 별성자야. 근데 우리가 별이라고, 실제로 별이라고 하는 거는 항성이거든. 자, 행성이나 위성이나 해성은 별이 아니야. 그런데도 왜 한자에는 별성자를 넣었을까? 그렇지. 왜냐면 옛날에는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과학이 이렇게 발달이 안 됐을 때, 천문학이 발달이 안 됐을 때는 그냥 눈으로 바라보고 관측한 거야. 눈으로만 관측한 거야. 그럼 태양 같은 별은 반짝반짝 빛나거든. 빛이 나거든. 근데 밤하늘에 보니까 하늘에 다 빛나. 달도 빛이 나. 빛을 내. 자, 우리 그 지구에서 금성도, 목성도 관찰되잖아. 빛이 나. 그치? 그러니까 그 옛날 사람들은 빛나는 것을 전부 다 별이라고 했던 거야, 별. 별이라고 했던 거예요, 별. 그리고 그 빛나는 별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돌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자, 그러다가 우리 그 에라토스테네스 기억나? 지구 반지를 측정한 사람. 자, 이 사람이 지구의 크기도 측정하기도 했지만, 월식이나 일식 이런 걸 가지고서 달의 크기도 측정하고, 그 월식으로 달의 크기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일식이나 이걸 이용해서 태양의 크기도 측정을 했어. 그래서 이 사람 참 대단한 게 달의 크기를, 달은 지구의 4분의 1의 크기를 갖는다. 지름이. 정확해. 그리고 태양은 지구보다 한 10배 정도 크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그거를 딱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래? 그러면 그때 천동설이었으니까 지구 중심설이었잖아. 아니, 지구보다 큰 별이, 큰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그거 참 이상하네? 이러고 넘어갔어. 만약 이상하네? 더 파고들었으면 이 사람 화형당해서 죽었을 거야. 그러다가 이것을 누가 덥석 물었냐?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 코페르니쿠스가 이걸 덥석 물은 거야. 그래서 막 하다가, 야, 이거 뭐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네! 그러다가 이제 죽었지. 교황한테 죽임을 당했지. 그래서 갈릴레오도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서. 근데 다행히 갈릴레오, 그때 당시 교황이 갈릴레오 친구였어. 그래서 교황은 차마 갈릴레오를 죽이지 못하고, 에라이, 그냥 너는 집에만 있어라. 가택 연금.
알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야. 자, 우리가 별을 항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별은 고정된 위치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정된 위치라는 거는, 자, 태양은 고정되어 있니? 태양계 내 안에서는 고정이 돼 있지. 왜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행성들이 공전 운동하고 있으니까. 고정된 태양을, 태양계 내에서 보면은 이 별은 항상 고정된 위치야. 그리고 이 태양에서, 자, 우리 지구에서 태양 바깥쪽에 있는 다른 별들을 바라봤을 때도 늘 이 별들은 고정된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계절에 따라 별자리는 바뀌겠지만 다시 그 계절이 오게 된 별자리 위치는 변하지 않고 그 위치에 존재한다는 거야. 그치? 그거는 관측하는 시점에서, 지점에서 고정된 위치이지만 우리가 이 관측하는 지점을 조금 더 바꿔버리면 태양도 움직입니다. 왜?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돌고 있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지만 이제 우리가 관측자의 입장에서는 별은 고정된 위치에서 항상 빛을 내는, 이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별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별이라고 하고, 자, 이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가 별인데 이 별의 종류는요 되게 많아요. 원시별도 있고요. 알겠지? 그 다음에 주계열성이라는 단계가 있고, 그러니까 원시별에서 주계열성. 자, 태양은 나중에 뭐냐면은 이게 적색 거성이 돼. 커져, 부피가. 그래서 적색 거성, 붉은색을 띠는 커다란 별로 바뀌어. 그러나서 이 별이 부푸른 대기가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고 중심에 지구만한 크기의 작은 외성으로 바뀌어. 그래서 백색 외성. 이런 식으로.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한 10배 이상 큰 별은 초고성이 돼. 그러니까 주계열성 단계에서 엄청 부피가 커져. 초고성이 된 다음에 얘네들이 중심부에서부터 해서 뻥 하고 터져. 초신성 폭발. 별이 폭발이 돼. 자, 폭발이 된 별의 일부는 중성자 별로 바뀌고 질량이 훨씬 더 큰 별은 블랙홀로 바뀔 거야. 자, 이게 별의 일생이거든. 그럼 우리가 바라본 태양은, 자, 크기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빛을 내고 있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별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관측하는 별을 뭐라 하냐면은 주계열성이라고 그래요. 주계열성. 그래서 별의 일생의 한 90% 기간은 주계열성이야. 그래서 태양은 현재 주계열성 단계다. 주계열성.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별이야. 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별까지의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자는 거야. 이거 작아지고 측정할 수 없고 거기까지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약간 수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관측을 통해서 이제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보자. 그치?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자, 요 물체가 있습니다. 자, 고정된 위치에 물체가 있어요. 자, 뒤에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배경. 자, 나는 A라는 위치에서, A 위치에서 이 고정된 물체를 바라볼 거예요. 그 고정된 물체를 바라보면 쭉 이 물체는 뒷배경에 여기에 놓여지죠. 그치? 자, 그럼 다시 쭉 와서 이번에는 B 위치에서 요 고정된 물체를 바라볼 거예요. 그러면 이 물체는 그 뒷배경에, 배경이 요게 놓여질 겁니다. 요게 놓여질 거예요. 그랬을 때, 자, A 위치에서 B 위치 사이에, 자, 요 사이의 각을 우리는 시차라고 얘기해요.
시차. 자, 이것이 바로 시차란 말이야. 시차.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시차를 얘기하냐면은, 봐라. A하고 B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다고 해보잔 말이야. 그래서 A 위치는 B 위치는 변하지 않아? 자, 물체가 이번에는 여기가 아니라 물체가 여기 있다고 해보잔 말이에요. 그럼 A에서 바라봤을 때 배경의 물체는 여기에 놓여진다. 맞니? 자, B에서 이 물체를 바랐을 때 배경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 시차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즉, 관측하는 나로부터 이 물체 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나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즉, 관측하는 시점에서 관측자와, 자, 관측자, 물체 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 시차는 커진다, 작아진다, 줄어듭니다. 알지? 그래서 관측자와 물체 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시차는 줄어든다. 그럼 지구에서 어떤 별을 관측할 때 조금 더 나랑 가까이 있는 별을 바라봤을 때 시차는 커질 거고요. 그 별보다 조금 더 먼 거리에 있는 별을 관측했을 때 그 시차는 줄어들겠지. 그래서 이 시차를 가지고서 우리는 별까지의 거리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시차를 이용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예측을 하는데, 자, 그 예측하는 방법이 뭐냐? 태양이 있으면, 자,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잖아. 맞니? 아유, 태양 빼도 상관없겠다. 자, 지구가 이렇게 이제 공전 궤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지구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지구가 있을 거예요. 자, 지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개월 걸려요? 6개월 걸려요. 반바퀴 도는 거니까. 자, 지구의 공전 궤도는 공전 방향은 시계야, 반시계야? 반시계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가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3월 달에 별을 바라봤어. 자, 여기에 자, A라는 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이 별은 고정돼 있잖아. 그치? 자, 뒤에 자, 배경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우리는 이 배경을 뭘로 보냐면은 여기에도 어떤 별이 있을 거예요. 맞니? 그치? 자, 이 별은 위치가 안 바뀌잖아. 그치? 이 별은 위치가 안 바뀌어. 위치가 안 바뀌어. 그러면 내가 3월달에 이 별을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이 별은 여기에 놓여진다는 거야. 그치? 이 별이 여기, 그러니까 이 배경이 되는 별은 한참 뒤에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바라봤을 때 이 별은 여기다 여기든 이 별은 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경이 되는 가운데 있는 별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별의 시차가 거의 0이 돼야 돼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을 배경으로 하는 거야. 아니면 왜냐면 이 별도 어떻게 돼? 시차가 생겨버리니까 안 되잖아. 그렇지? 이 별도 시차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 별에 대한 배경이 되는 별은 시차가 없어야 돼. 그러나서 6개월 뒤에 9월이 됐어. 자, 9월 밤에 이 A라는 별을 바라봅니다. 자, 여기에 놓여지겠죠. 그치? 놓여지겠죠. 그래서 여기네. 그러니까 요 사이에 요 각이 바로 시차가 되는 거야.
시차가 되는 거예요, 시차.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시차 가지고서 별까지 거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시차의 2분의 1이 되는 각이 있지. 그래서 요 각이 시차의 2분의 1이 되는 요 각이 있어. 자, 이 각을 뭐라고 하냐면은 연주 시차라고 얘기할 거야. 연주 시차. 이게 바로 연주 시차야. 연주 시차. 알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시차잖아. 그러니까 요 반을 딱 한 게 연주 시차가 되는 거고. 자, 봐봐. 물체와 자, 거리가 멀어질수록 시차가 작아지니까 연주 시차가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별이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연주 시차는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연주 시차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별까지 거리와 연주 시차는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별까지의 거리와 연주 시차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연주 시차의 반비례 역수를 별까지의 거리로 놓자. 대신 그 거리는 각의 역수잖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단위를 뭘로 쓰냐면은 PC. 뭐라고 읽어? 파섹. 파섹이라고 하자. 파섹. 알지? 자, 이제 각으로 갑니다. 각으로. 그럼 이제 우리가 각을 쪼갤 거 아니야. 한 바퀴가 360도잖아. 그럼 1도가 있을 거야. 1도. 1도.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나눌 때 한 바퀴를 36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360. 이것도 이제 정하기 나름이야.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야. 만약 한 바퀴를 400도라고 하면 또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했고, 한 바퀴를 100도라고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갔을 거야. 자, 시간도 마찬가지야. 한 시간을 우리가 60이라는 분의 단위로 쪼개놨기 때문에 이제 60분이 된 거지. 뭐 30분으로 한 시간을 30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달라졌을 거라는 거야. 알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1도고요. 자, 1도를 쪼갤 겁니다. (60분) 60분이야. 그러니까 1도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각도에서 1도를 한 시간으로, 시간의 개념으로 쪼갤 거야. 시간의 개념으로. 알겠지? 시간의 개념으로. 그래서 1도는 60분 3600초. 그래서 분초가 되는 거야. 각도에 분초가 들어가. 알지? 자, 그래서 연주 시차의 역수가 파섹이잖아요. 1초의 역수가 1파섹입니다. 기억해. 1초의 역수가 1파섹이야. 그러니까 연주 시차가 1초일 때 거리를 우리는 1파섹이라고 놓는다. 이제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 파섹의 연주 시차 단위가 뭐다? 초야. 초분의 1이야. 자, 바로 요렇게 우리가, 그래서 연주 시차 단위는 초인데, 알지? 1도가 60분 3600초야.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경별을 이용해서 구할 건데, 배경별을. 자, 이 배경별은
지구에서부터 너무너무너무 멀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이렇게 이동하더라도 얘네들은 시차가 거의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S1, S2, 자, 똑같은 S라는 별인데 위치에 따라서 S1의 위치가 있고 S2의 위치인데 이건 굉장히 가까운 거지. 지구랑 가까운 거지. 그래서 6개월 전에는 자, 여기에서 관측이 됐어. 그래서 요 사이에 자, 요렇게 해서 별까지 요렇게 했을 때 여기가 이제 0.06이라는 연주 시차가 나와요. 근데 이쪽으로는 0.04라는 또 시차가 나와요. 선생님, 이게 왜 이게 시차가 달라지죠? 왜 그럴까요? 왜 얘는 0.06초고 얘는 0.04초입니까? 아니요. 시차가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지구의 공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지구의 공전 궤도가 9가 아니잖아. 완전 구형이 아니잖아. 타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태양이 여기 있으면 얘가 조금 더 길고 여기가 조금 더 짧았단 얘기야. 여기가 더 길었단 얘기지. 아니, 여기가 더 길었구나. 여기가 더 아니, 여기 배경별이 여기니까 여기가 더 길었단 얘기지. 여기가 더 짧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사이에 각이 더 큰 거야. 그럼 결국은 요렇게 됐을 때, 요렇게 됐을 때 배경별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조금 더, 자,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여기 S1이 더 길어 보이는 거예요. 알겠지? 여기가 더 길기 때문에. 자, 이것도 나올 수가 있어. 왜 이렇게 이 둘이 똑같지 않냐? 이유는 뭐다? 지구의 공전 궤도는 타원 궤도기 때문에. 알겠지? 타원 궤도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구의 궤도에서 얼만큼 그 타원으로 벗어났냐? 그게 바로 20률이야, 20률이라고 그래.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럼 결국 어차피 여기가 0.06이고 여기가 0.04초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0.1초가 되죠? 그러면 얘는 시차고요. 연주 시차는 얼마야? 얘를 2로 나눈 0.05초가 되겠지? 맞니?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0.05초 분의 1 파섹이 된단 말이야. 자, 어떻게 돼? 20파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까지의 거리를 이런 식으로 측정할 거예요. 배경별을 가지고. 자, 이해됐어? 배경별 이용하는 거. 그래서 배경별이 되는, 기준이 되는 별은 시차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지구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을 배경으로 조금 더 가까이 있는 별을 우리가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야. 자, 지구와 목성의 시차도 마찬가지죠. 지구하고 별 사이의 거리와 목성과 별 사이의 거리를 비교했을 때, 그치? 자, 그랬을 때 이제 시차가 공전 궤도니까, 아니, 목성이 공전 궤도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6개월간에 요 거리가 멀어지니까 당연히 시차가 더 커진다는 얘기지. 그건 당연한 거고. 자, 그래서, 자, 요거. 그러니까 여기가 배경되는 별이야. 배경별. 요걸 배경별 이렇게 잡아놓고, 자, B, 여기가 더 기네. A. 그치? 그래서, 보니까 시차가 B가 더 작지. 그러니까 시차가 B가 더 작으니까 연주 시차 당연히 B가 더 작죠.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돼요? B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맞니?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연주 1파섹은 연주 시차가 1초일 때, 연주 시차가 1초일 때 1파섹이야. 근데 이건 각을 이용해 측정한 거잖아. 그치? 각을 이용해 측정한 거니까
자, 보통 100파섹 이상은 연주시차가 거의 0에 가까우니까 구분하기 힘들어. 그래서 100파섹 이상의 별은 우리가 파섹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다. 얘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가까운 별. 자, 그러면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 뭐야? 프록시마 센타우리. 그 영화 아바타 있잖아. 아바타 배경이 프록시마 센타우리야. 거기에 있는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있는 어느 행성에 나비족이 살고 있었던 거고, 거기에서는 완전 초전도체 광물이 존재한 거지. 그래서 그 광물을 캐기 위해서 이제 인간이 지구에서 침략을 한 거고, 식민지로 만들고, 그래서 생기는 일이죠. 그래서 자 1.3파세 시리우스, 자 견우성, 베가 직녀성, 스피카, 와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섹이라는 단위를 쓴다. 알겠지? 그러면 우주는 굉장히 그 스케일이 상상도 못할 만큼 크니까 우리가 어떤 거리의 단위를 할 때 보통 메타, 킬로미터 이거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파섹이라는 단위를 쓰기도 하지만, 자, 우주와의 거리를 나타냈을 때 거리에 쓰는 단위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광년이야. 라이트 이어.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 약 어떻게 돼? 1초 동안 30만 킬로미터를 가거든. 1초 동안. 그러면 1시간은 3,600이잖아요.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1년은 365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1광년이란 얘기예요. 이게 1광년이야. 봐봐. 빛은 1초 동안 30만 킬로미터 이동하거든. 자, 1시간은 3,600초잖아. 그 여기까지가 1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야. 하루는 24시니까 여기는 하루 동안 이동한 거리야. 1년은 365일이니까 365 곱하면 1년 동안 빛이 이동한 거리가 이거란 말이야. 그치? 자, 지구에서 자, 우리가 관측 가능한 가장 멀리 떨어진 게 내가 알기로 한 400억 광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400억을 곱해야 돼. 오씨.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리라는 단위가 다른 단위 쓰는 거지. 그래서 광년이라는 거 쓰고, 자, 파섹. 자, 요거 외워야 됩니다. 자, 1파섹은요, 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얘를 외워야 돼요. 1파섹은 몇 광년? 3.26. 꼭 외워라. 1파섹은 3.26 광년이다. 자, 요거 꼭 외워라. 알겠지? 요거 꼭 외워라. 요거는 문제로 나온다. 계산해야 된다, 우리. 이거 계산해야 된다. 아니, 저 킬로미터는 안 나와. 저거 낼 수가 없어. 계산 안 돼. 근데 광년으로 바꾸는 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1파섹은 3.26 광년. 이건 꼭 나온단 말이야. 3.26 광년. 그게 또 뭐하고 연결될까? 연주시차랑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0.0, 연주시차가 0.05 초일 때가 20파섹이잖아. 그럼 광년 20 곱하기 3.26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해서 막 계산하는 거 나오니까 1파섹은 얼마? 3.26 광년이다. 이거는 꼭 외우자. 알겠지? 요거는 꼭 외워놔라. 그래서 우리가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서 연주시차가 나왔다. 연주시차 하는 방법.